네, 안녕하세요. 조재만 소장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그동안 교육도 받았었고 또 이런저런 바쁜 일이 있어서 영상을 자주 못 올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그동안 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주부터는 일주일에 2건 이상 부동산 정보 그리고 매물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오래 구독하신 분은 제 성향을 아실 거예요. 제가 진솔하게 정직하게 올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동산 상식 중에 도로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토지를 매입할 때 가장 먼저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하는 게 어느 부분인지 제가 궁금하긴 하는데요. 토지를 받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도로라든지 모양, 그리고 면적, 방향, 그리고 주위의 전망이라든지 조망, 혐오시설, 끝도 없이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도로라고 생각하는데요. 도로가 그 땅의 팔자를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매도 의뢰인한테서 토지 매매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 토지를 받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이라든지 지적도를 보고 토지에 접한 도로를 확인하는데 전체 지적도상 모양으로는 도로에 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핏 보면 도로에 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확대해서 보니까 임야에 접해 있었습니다. 주위가 온통 산지였기 때문에 여기 이 임야가 도로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는 없었고요. 결론은 이 토지주는 맹지를 매입한 거였죠. 물론 그분은 맹지인지 모르고 샀었고 비용도 꽤나 지불하고 샀었기 때문에 제가 맹지라고 설명을 드려도 절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분도 충격이 크셨을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실들을 간과하고 그냥 아는 지인의 말만 믿고 부동산을 매입하지 마시라는 말씀이고요. 오늘은 그 땅의 팔자, 도로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략하고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띄워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법 조문 좀 보겠습니다. 이 법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부분만큼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우선 건축법을 보시면 지금 상단에 도로에 대해서 지금 그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자동차,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너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세요. 그리고 막다른 길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10m 미만에는 2m, 10에서 35m 사이에는 3m, 35m 이상은 6m에 접해 있어야 되는데 길이 끝에가 막혀 있으면 최소 도로의 너비가 이 정도는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우리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4m로 완화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서귀포시랑 제주시 외곽 지역에는 이제 4m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지와의 도로 관계에서 4m 도로에 몇 미터 이상을 접해야 될까요? 건축법 44조에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m 너비에 2m가 접해 있어야 이게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 여건을 충족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외우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단독주택 부지로 대지를 찾는 경우 이런 외곽 지역의 용록길, 그런 길에 접해 있는 매물이 가운데 있다고 보면 통상 원래는 여기 4m 이상이 접해야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좀 완화된 규정으로 3m 이상이면 이 건물을 짓는 데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그 점은 좀 다행인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2m 이상은 붙어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아까 본 제가 그림에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상황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가운데 매물이 있고 3m 이상의 도로에 잘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가니까 너비 구간은 2m 밖에 안 되어 있고 또 다른 쪽에도 묘적계 있는 묘가 도로 쪽으로 나와 있어서 도로의 너비가 2.3m 밖에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이 매물은 건축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매물을 산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실제로 포장이 되어 있으면 현황상으로는 차가 지나다니는 게 편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를 매입할 때 좀 많이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현황과 지적도를 같이 보시는 그렇게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또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1번과 2번의 이런 너비 구간이 2.5m 이상이고 3m 미만 구간이면 제주시에서는 15평까지는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재미난 건 서귀포시는 30평까지는 또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같은 제주도인데도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허가 지침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유용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도로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매물이 있고 그 앞에 도로가 있다 그러면 그 도로의 소유권도 중요합니다. 소유권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있는 국공유지 도로가 있고 또 개인 명의, 타인 명의의 사도가 존재하는데요. 국가나 지자체의 국공유지가 바로 앞에 되어 있으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유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 매물 앞에 도로의 소유권이 사도, 타인 명의의 도로라 그러면 체크할 게 몇 개 있습니다. 먼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도로 쪽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할 때 보시면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로 지정이 됐다는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그러니까 소유권은 사도이지만 도로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축행위 할 때 편안합니다. 또 이게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지정한 도로라는 게 제가 실제 실무상에서는 많이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앞에 도로가 건축법에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도로의 지목 변경의 시점이 1976년 2월 1일 이전에 되어 있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도로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현황상도 확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해당 관공서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청의 건축가에 문의해서 이게 도로법상 노선이 인정되어 있는지를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거기서 말을 해주는데요. 그 도로가 노선 인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을 확인해 보시는 게 사도 부분에서는 많이 유용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실제 저희가 매물을 읍면지역에 보면 이 앞에 녹록길이 접해 있는데 이 녹록길이 큰 도로, 기간도로까지 가는 길에 지적상과 그리고 현황상 불일치하는 구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좀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어떤 분들은 간단하게 일치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 실제 물리적인 여건, 공사가 힘들 수 있거나 농작물이 있거나 건축물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일치시키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지도로 대략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도 관공서의 담당자한테 도로 여건을 물어보면 이 부분까지도 봐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도로가 내 앞 도로가 아니라 진짜 저 멀리 기간도로까지 그 사이의 도로가 다 문제가 없는지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제주도 도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올렸습니다. 체크사항이 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의외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 법이라는 거 그리고 지침이라는 거는 수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린 설명도 참고만 하시고 관공서에 해당 사항을 계속 문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